자, 얘들아, 이제 우리 프랑스 다음에 루소 다음으로. 얘들아, 루소가 주로 활동했던 나라가 어디? 프랑스지, 그지?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이탈리아. 이탈리아에. 근데 혹시 요런 단체 들어봤어? 자, 들어봤니? 때문에 들어봤어? 혹시 들어봤니? 요한 씨? 오케이. 요한 씨 이름은 이탈리아의 베카리 아저씨. 베카리. 이거 베카리 아저씨는 성일까 이름일까? 성이지. 이름은? 이름? 소연 이름은? 태민 혹시 이름 기억나니? 이 아저씨 이름. 우리 지금 유명한 아저씨인데 또 이름도 알고 한번 친근하다. 누구? 오. 소야. 이탈리아야. 자, 힌트 줄게. 벌써 이탈리아 느낌 안 나잖아 이름에. 세나 뭐? 오! 다시 한 번 더? 거의 맞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오, 거의 맞춘 것 같은데? 세나 채를 썰어. 채살의 베카리아. 우리 저기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이집트 로마의 케이사르 알지 그지? 케이사르. 이탈리아 발음으로 하면 채살. 오케이. 영어로 하면 시죠. 오케이. 이탈리아어는 채살. 오케이. 자, 이 베카리 아저씨가 있잖아. 책을 하나 썼어. 책이 전 유럽과 그리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위대한 책이 됐거든. 그 책 이름이 Crime and Punishment. 아마 들어봤을 거야. 정말 28살 때. 쓴 책이 전 세계, 전 유럽을 놀라게 하는 그런 책이 됐는데, 자, 요 책이 나온 해가 언제? 몇 년? 소야 몇 년? 세야 몇 년? 힌트 줄까? 힌트 줄게. 자, 힌트 줍니다. 얘들아, 롤살 씨 이름 뭐? 존. 롤살 씨의 그 유명한 책 이름 뭐? Theory of Justice. 정의로운 오케이. 롤살 씨 어느 나라? 미국에서 이거 몇 년에 나왔더라? 몇 년? 그렇지. 오. 태민아, 너 이제 연도까지다. 태민아, 하산하지 마라. 근데 내가 실력은 하산할 정도다 지금. 와, 연도까지 다 기억해? 자, 요 아저씨 비판했던 같은 대학교 같은 과 아저씨 누구? 이 아저씨 비판했던 후배 교수님. 오케이. 요지 아저씨 이름 뭐? 했잖아 우리 어제. 이름. 그래도 이름 좀 알자. 힌트 줄게. 태권보이. 오. 자, 로버트 너지. 우리는 이제 친하니까 뭐라고 부르자? 앞으로? 로버트. 자, 이 아저씨가 롤사이 씨 비판하면서 쓴 책 이름 뭐? 그 유명한. 응? 기억나지 그지? A가 뭐? 아나키. 뭐 우리말로 하면? 아나키. 우리 그거 했잖아 어제. 나이크. 정치 체제가 있는 반대말은 A. 무정부주의. 그 다음에 S는 뭐? 스테이트. 우리말로 국가. U는 유토피아. 그렇지? 유토피아. 이상사회. 무정부주의 국가 이상사회를 이야기하는. 그렇지? 물론 도식은 무정부주의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지. 무정부하면 개인의 소유권을 지켜줄 수 있다 없다? 없어. 뭐가 있어야 돼? 국가. 하지만 이 국가가 백성들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재분배하는 것은 된다? 안 돼.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어떤 국가? 그렇지. 최소 국가. 영어로 미니멀 스테이트. 미니멀 스테이트를 최소 국가를 이상적으로 갖지, 그지? 얘들아, 요 책 언제나 어느 나라에서 나왔다고? 당연히 미국이지. 같은 대학교니까. 몇 년? 70몇 년? 3. 몇 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자, 이거 힌트야. 자, 채살 베카리 아저씨. 자, 요천에 누가 선물만 이야기했다고? 누구? 루소 아저씨. 무슨 계약설? 사회 계약설. 그거 몇 년에 나왔다고? 1760. 1761년. 몇 세기? 18세기, 그지? 요거 나온 다음에 몇 년 있다가? 3년. 오케이. 그럼 이거 몇 년? 34년. 64년. 3년 있다가. 여기서 있잖아. 베카리 아저씨는 일단 이 루소 아저씨가 이야기한 뭐에서 이야기한? 사회 계약서에서 이야기한 이 사회가 뭐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거? 계약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요거를 받아들여가지고 루소 아저씨가 있잖아. 계약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 국가를 만들지, 그지? 그리고 그 국가에서 뭘 만들었어? 법을 만들지, 그지? 요걸 받아들여. 루소 아저씨 말이 진짜 맞다. 계약을 통해서 법을 만든 것이 맞다. 요걸 받아들여. 그런데 여기에는 반대. 뭐냐면 루소 아저씨는 있잖아.
요 계약을 통해서 법을 만들 때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누군가를 죽이면 내 생명도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렇지.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누군가를 살인하면 나도 어떻게 된다? 나도 어떻게 된다? 사형에 처한다. 누구처럼? 나만 살려면 사형에 처하기 아니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법은 무슨 의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일반 의지는 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아니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의지야? 그렇지. 일반 의지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의지라는 거야. 그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모두에게는 그 모두에는 누구도 포함? 나도 포함된다. 나도 누구를 살인하면 나도 뭐 당한다? 사형당한다. 오케이. 요거 누구 입장? 루소 입장. 근데 베카리 아저씨는 요게 잘못됐다고 봐. 요거 잘못됐다고. 요거. 루소가 뭐 많은 건 맞는데 계약을 통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한 건 맞는데 요거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누군가를 살인하면 나도 내 생명을 죽이겠다. 나도 내 생명을 뺏기겠다. 요거는 잘못된 게 이렇게 비판하거든. 자, 어떻게 뭐라고 비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 아저씨 볼 때는 이거 루소가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봐. 자, 루소 아저씨하고 베카리 아저씨 다 몇 세기 아저씨? 18세기지, 그치? 그 18세기의 유럽에는 프랑스든 이탈리아든 어떤 종교가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어떤 종교? 가톨릭 기독교 중에서 가톨릭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 가톨릭. 그래서 사실은 체사레 베카리아도 무슨 종교? 가톨릭. 신자거든. 물론 이 형벌을 이야기할 때는 가톨릭의 종교적인 이런 것보다는 주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뭐에 의해서 이성에 따라야 된다. 이런 쪽이야. 이성에 따라서 우리 모두의 이익, 우리 구성원들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형벌을 해야 된다. 뭐지? 공리의 입장에서 우리 체리라수에게 체리 행복을 주는 그런 입장에서 형벌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입장이야. 물론 종교는 가톨릭인데 종교적인 면을 가지고 형벌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인간의 이성에 바탕에서 공리를 위해서 형벌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쪽이거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루소나 베카리가 활동하던 시기에 가톨릭의 영향이 아주 크거든. 그러면 가톨릭은 누구 믿어? 하나님 믿지, 그지? 하나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 인간에게 뭘 주셨어? 생명을 주셨지, 그지? 그러면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 자, 봐.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마음대로 내 생명을 끊는 거. 요걸 우리 두자 뭐라고 그래? 내가 마음대로 내 생명을 끊는 거. 그렇지. 자살. 자,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딱 끊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 안 돼. 이거는 누구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야?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야. 자살할 수 있는 이런 권리는 우리 인간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거는 루소의 입장일까? 베카리의 입장일까? 둘 다. 요 18세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다 카톨릭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야. 오케이. 그래서 있잖아. 그 당시 유럽에서는 카톨릭적인 입장에서 어떤 법이 있었냐면 자살한 사람이지. 그러면 이 자살한 사람을 어떻게 벌을 주는 거야. 어떻게 벌을 줘? 막 이렇게 자살한 사람을 목 딱 메고 딱 자살하잖아. 목을 딱 푼 다음에 이 사람을 온 시내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을 발가벗겨 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시내를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거기다가 이제 막 욕하고 그다음에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끊느냐 막 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또 이거를 팔도 자르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끊은 것을 요즘에는 자살하는 좀 어때? 요즘에는 자살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끈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약간 이런 좀 어땠어요? 약간 좀 어때? 좀 어떤 것 같아? 너무 좀 약간 그런 마음도 들지? 약간 그런 입장이거든. 근데 베카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나에게 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 없다? 그렇지. 나에게는 내 생명을 내가 없앨 수 있는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내 생명을 빼곤이 뭐다? 빼곤 뭐? 우리 잘 알잖아. 빼곤이 뭐? 빼앗을 수 있는 권리. 두자로? 빼곤. 오케이. 자, 내 생명을 빼곤 있다 없다? 없어. 자, 베카리야, 봐봐. 자, 내 생명 빼앗을 수 있는 권리 없는데 나한테 없는 권리, 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 없는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야. 누구한테? 국가에게. 국가에게. 뭐 했을 때? 뭐라고? 그렇지. 이거 특히 어떤 이거? 그렇지. 내가 누군가 죽였어. 그러면 내가 누군가 죽이면 내 생명도 어떻게 해라?
가져가시오라고 국가의 내 생명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오케이. 왜 없어? 소연아 왜 없어? 왜 없어? 빼고니? 없어. 빼고니 없어. 내 생명을 빼고니 없는데 없는 거랑 줄 수 있어. 자, 저기 뭐야? 소연아. 소희한테 저기 소희야 다이아 반지 좋아해? 다이아 반지 좋아해? 어? 다이아 반지 친구가 좋아하는 다이아 반지 줄 수 있니 없니? 다이아 반지 뭐 얼마 안 되는 거고 1kg짜리 다이아 반지 줄 수 있어 없어? 줄수 있어요. 어? 너 있니? 너 있어? 야, 이거 거짓말. 너 있니? 없어요. 없잖아. 나도 없어. 나 사실 나도 나 1g도 없어. 없잖아. 옛날에 나 있었거든 사실은 학교에서 이렇게 줘가지고 학교 주시더라고. 그래서 있었는데 돈이 필요했지. 앞에 가서 좀 건물방에 가가지고 필요해서 내가 바꿨는데 학교에서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근데 집에 또 돈을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하여튼 소희가 소희한테 뭐 친구들이니까 주고 싶지만 나에게 없기 때문에 못 주잖아. 백화점 그런 거야. 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어 없어? 없어. 없는데 야 나 내 생명 내가 누구 살려면 내 생명 가져가 라고 국가에게 내 생명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자 여기서 핵심 나와. 자 여기서 핵심 나와.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살인하더라도 나를 사형시키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야. 나를 사형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나만 아니라 저 사람도 살인했네. 그 저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국가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국가에게 권한 없다는 거야. 누군가를 사형시킬 권한이 국가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지. 오케이. 그 백할리 아저씨도 루소 아저씨를 이렇게 계승해가지고 있잖아. 법을 만들 때 있잖아. 사람들이 뭐 해서 만들었다고? 뭐 컨트랙트, 계약해서 만들었지, 그지? 자, 계약을 해가지고 법을 만든 거야. 요거는 동의하는데 백할리 아저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사람들이 요 법을 만들 때 계약을 맺을 때 있잖아. 이렇게 한다는 거야. 나에게 있는 자유를 이 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이 공동의 이익을 법은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법은 누구의 이익?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러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내 자유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이거 무슨 자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 무슨 자유 태민아? 소영이 무슨 자유? 오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자유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자유? 개인적 자유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렇지. 사적인 자유를. 근데 공동이익을 법을 통해서 공동이익을 딱 하기 위해서 내 개인적 자유를 어느 정도 그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국가에 뭐해? 내 개인의 자유를 뭐해? 계속 내 개인의 자유 나 다 가지고 있을래? 이래 아니면 내 개인의 자유를 좀 넘겨줘. 좀 포기하고 넘겨줘. 어느 쪽? 어느 쪽? 내 개인의 자유를 나는 다 누릴래. 나는 다 누릴래. 이거 저기 내가 어떤 행동하더라도 법이 나를 간섭하지 마, 국가가 나를 간섭하지 마. 요런 쪽이 아니면 어느 정도는 내 개인의 자유를 넘겨주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게 어느 쪽? 좀 넘겨주지, 그렇지? 내 개인의 자유를 넘겨주거든. 어느 정도 국가에다가 이 계약을 맺을 때 넘겨주더라는 거야. 양도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내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누릴 것을 포기하고 넘겨줄 때 있잖아. 사람이 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공동의 이익 중에는 누구의 이익도 포함돼? 누구의? 나의 이익도 포함되는 거야. 나의 이익도 포함되는 거야. 나의 이익도. 오케이. 그러면 봐. 내 이익도 항상 염두에 두지, 그지? 그러면 봐. 내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양도할 때 나는 내 개인적 자유, 사적 자유 중에서 가능하면 가장 큰 것을 넘겨줄까 아니면 가능하면 좀 작은 것을 넘겨주는 거야. 그렇지. 내 개인적 자유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자, 요거를 보통 요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지, 그지? 뭐지? 그렇지. 나의 개인적 자유 중에서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넘겨주고 뭘 추구하려고 한다? 세연아 뭘 추구하려고 그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오케이. 그러면서 누구 이익도 구하려고 그래? 그 안에서 누구 이익도? 내 이익도. 오케이. 그 최소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최소한, 내 자유 중에 최소한 이렇게 모여진 것이 뭐 해가지고 법을 이룬다? 이 최소한의 목들이 모여져가지고 이것이 최소한의 목들이 이 사람도 자기 개인적 자유 중에 최소한, 이 사람도 최소한 이렇게 최소한의 목들이 모여져서 뭐 해가지고 법을 이루는 거야? 뭐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합해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낸 개인적 자유의 최소한, 이 사람이 낸 개인적 자유의 최소한 이런 것들이 그 최소한의 목들이 모여져서 합해졌어. 뭘 이룬다? 뭘 이뤄? 법을 이루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 자, 백할리 아저씨 말이 좀 일리가 있는가 봐. 백할리 아저씨 뭐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에 어떤 몫을 법에게 넘겨줬다? 소희 여사님? 앉아? 뭐 했니? 필기. 오케이. 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 뭘 넘겨줬어? 최소한을 넘겨주지. 그럼 이 최소한의 목 안에는 내 생명
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 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는 요 안에 최소한의 몫에 포함돼 안 돼? 포함이 안 되더라는 거야. 이거 포함 안 되더라는 거야. 그 이유가 뭐다? 내 생명권은 왜 이 최소한에 포함이 안 된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게 뭐다? 가장 큰 자유가? 서연에게 있어 제일 큰 게 뭐야? 제일 큰 자유. 그렇지. 나의 생명은 이거는 가장 뭐한 것이다? 최대한이다. 생명이 없는데 다른 자유는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거는 최대한이기 때문에 법에 넘겨준, 다른 말로 국가에 넘겨주는 최소한의 몫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하면 돼 안 돼? 결국 별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왜 안 된다? 왜 안 된다? 뭐 맺을 때? 뭐 맺을 때? 계약 맺을 때 뭐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았다? 컨센트. 뭐 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야. 계약을 맺을 때. 네, 누구 살인하면 사형. 여기에 동의한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야. 왜 아무도 없어? 내 생명권은 최대한이기 때문에. 오케이. 다 최선의 것만 넘겨줄까? 오케이. 어때? 백하리 아저씨 좀 이렇게 주장 논리가 좀 어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네. 일리 있는 것 같아? 자, 먼저 백하리 아저씨가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형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형벌이 있잖아. 가능하면 가혹하게, 가능하면 고통을 많이 주고, 가능하면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가능하면 가혹하게, 가능하면 고통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줘야 될까? 아니면 가능하면 관대한 것이 좋을까? 어느 쪽이 좋을까? 어느 쪽이 좋을까? 어느 쪽? 형벌 어떻게? 그렇지. 형벌은 관대하게 좋다. 관대하게 좋다. 왜 그러냐면 너무 잔혹하잖아. 고통을 주잖아. 그러면 오히려 사람이 있잖아. 내가 이거 조금 도둑질 하나 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그러면 도둑질 하면 나겠어. 나는 이미 어떻게 될 사람이야? 죽을 사람이지. 그럼 이제 이왕 죽을 거 이왕 이제 누구 가가지고 누구 죽이고 돈 엄청 빼앗고 그다음에 평소에 약간 나를 괴롭혔던 놈 가서 막 죽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너무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오히려 이 형벌이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거야. 어때? 소야 어때? 백하리 아저씨 말이 좀 어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백하리 아저씨 있잖아. 형벌은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형벌은 있잖아. 어느 정도 형벌이 좋으냐면 이렇게 범죄 이 사람이 누구에게 형벌을 우리가 줘? 누구에게? 범죄 저지르는 주자는 거지? 그러면 범죄 저지르면 그 도둑질 했잖아, 그지? 도둑질해서 그럼 도둑질 해가지고 누구 돈을 가지고 왔어? 그 도둑질 돈을 가지고 온 게 자기에게 손해가 돼. 이익이 돼. 이익이 되지, 그지? 이익이 돼. 그러면 형벌은 있잖아. 요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 요거보다 형벌이 작아야 될까 아니면 커야 될까? 어느 쪽? 요거를 좀 능가할 정도. 형벌. 내가 이거 저기 뭐야? 요 이익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보자는 거지? 이걸 보면 나에게 쾌락이 될까 고통이 될까? 일단 이익이 왔으니까 쾌락이 되지, 그지? 쾌락이 되지, 그지? 근데 형벌을 통해서 받는 뭐가? 고통이 형벌을 통해서 고통 받잖아, 그지? 그 고통이 그 범죄를 통해서 얻는 이익, 그 쾌락보다 약간 능가하게 만든다는 거야. 요보다 살짝 능가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범죄를 한다는 거야. 소야 해야 하는 이걸 안 하게 된다. 왜 안 하게 돼? 이걸 통해 얻는 이익보다 뭐가 크기 때문에 형벌과 고통이 크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살짝 약간 뭐 하면 돼? 약간 넘어쓰기 하면 돼. 이걸 뭐라고 해? 약간 능가하면 돼. 약간 능가하면 돼. 소야 오케이? 근데 약간 능가하는 게 아니라 아예 범죄를 통한 이익은 요 정도인데 형벌은 이 정도. 이렇게 할 필요 있다 없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야.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야. 굳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뭘 가져올 수 있다? 또 다른 범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무뎌졌어. 오케이. 좀 일리 있니? 일리 있어. 그래서 요런 관점에서 요런 얘기를 뭐냐면 사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살인했잖아, 그지? 그러면 살인한 사람 있잖아.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통을 주는 게 그 살인하는 범죄를 통해서 얻은 이익보다 이익을 약간 능가하는 정도가 될까? 어느 정도? 요 살인한 사람을 만약에 뭐 했다? 사형하자는 거지? 살인한 사람을 사형한 것은 이거는 그 범죄로 통해 얻은 이익을 살짝 능가하는 정도야? 아니면 이거는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음으로 해서 이거는 너무나 큰 거야. 어느 쪽? 너무 크다는 거야. 이거는 살짝 능가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굳이 이렇게 사용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살인한 사람에게 요 살인한 사람의 그 살인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능가하는 정도, 그거는 뭐다? 바로 평생 이 사람 죽이진 않고 평생 교도소에 감옥에서 일시키는 거. 우리 뭐라고 그러지? 그렇지. 평생을 주자고 뭐라고 그래? 평생.
이걸 뭐라고 한다? 평생 감옥에서 아침마다 나와서 일 시키고 논밤 얘기하고 저녁에는 또 쇠사슬에 묶여있게 하고 아침에 또 풀어줘서 일하게 하고 평생 그렇게 하는 죽을 때까지. 이걸 뭐라고 그래? 그렇지. 요거를 종신노역형이라고 해. 요걸 하잖아. 요거. 요게 베카리아 사상이 이 베카리아 책이 뭐라고? 범죄와 형벌. 요 책이 아주 유명해진 게 그 당시는 살인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했거든. 근데 사용하지 말자라고 했던 최초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베카리아. 뭐라고? 베칼? 오! 좀 친해? 선생님, 베칼이라고 볼수 있지만 한 달에 베칼. 베칼로 불러봐. 베칼. 요 베칼 아저씨가 살인에 앞으로 사용하지 말고 뭐 하자? 종신노역하는 거야. 요것만 해도 충분히 그 사람의 범죄보다 능가해? 아니면 그 사람이 살인한 것보다 적은 거야? 능가한다고. 오케이. 그리고 사람이 뭐 하지 않았다? 살인한 사람도 내가 살인하면 내 생님 하지 말라고 뭐 하지 않았다? 동의했다니까 소위 동의했다 안 했어? 안 했다는 거야. 오케이. 동의했냐 안 했니? 안 했다는 거야. 이 베칼리 아저씨가 사용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 아셨지? 일단 있잖아. 사용은 유용성이 있을까 없을까? 유용할까 유용하지 않을까? 소연. 그렇지. 사용은 유용하지 않다는 거야. 사용은 유용하지 않아. 뭐 하는데 유용하지 않아? 예방. 그렇지. 범죄를 예방하는데 유용하지 않은 거야. 범죄 예방이 유용하지 않아. 있잖아. 베카리 아저씨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이렇게 어떤 이야기 하냐면 그 형벌 있잖아. 형벌에 대해서 베카리 아저씨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 형벌의 목적. 형벌은 왜 내린다? 형벌 목적이 뭘까? 소연아, 형벌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 형벌은 왜 하는 것이다? 그렇지. 범죄를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범죄를 예방한다는 거 있잖아. 누가 범죄를 저지를 걸 예방하는 거야? 누가 범죄를 저지를 걸 예방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도둑질했네? 그래서 돈 훔쳐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집 사고 엄청 막 이렇게 호화롭게 사네? 그걸 본 누구? 그걸 본 누구? 그렇지. 누구? 그걸 본? 그렇지. 일반 시민이. 응? 그걸 본 일반 시민. 그걸 따라서 나도 도둑질하면, 나도 강도질하면, 나도 누구 죽이고 저렇게 물건 다 돈 훔쳐오면 나도 잘 살 수 있겠구나. 요렇게 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형벌을 주는 거야. 범죄하면 저는 형벌 받는구나 라고 하면 일반 시민이 그런 범죄를 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는 거야. 요거 다른 말로 하면 있잖아.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이 형벌 받는 것을 보는 누구? 그 사람이 형벌 받는 것을 보는 누구? 보는. 그렇지. 형벌 받는 것을 보는 구경꾼들이. 오케이. 또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형벌 받는 것을 본 위트니스. 누구? 목격자. 오케이.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는 거야. 그러면 형벌은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해. 이 범죄자를 위해서 형벌을 내리는 거니 요 일반 시민들, 형벌 받는 것을 보는 구경꾼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을 위해서 형벌하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을 위해, 이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형벌을 내리라는 거야. 오케이. 베카리 말이 좀 일리 있니? 그냥 일리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살인한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이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는 거야. 사형은 요 일반 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지. 도움이 안 돼.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유익한 거야? 유익하지 않은 거야? 유익하지 않다는 거야. 일반 시민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지.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유익하려면 일반 시민들도 뭐 받지 않게? 뭐 받지 않게? 퍼니시먼트. 뭐 받지 않게? 형벌을 받지 않게 해야 일반 시민들한테 유익하다는 거야. 그 구경꾼들에게.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형벌을 안 받으려면 뭘 안 저질러야 돼? 범죄를 안 저질러야 돼. 그 범죄를 안 저지르려면 일반 시민들이 그 범죄자들이 형벌 받는 걸 보고 나 저 범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그래야 되거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형벌 받는 사람들을 본 일반 시민들이 요 범죄자들이 형벌 받는 것을 보고 뭘 느낄 때? 저렇게 평생 동안 저렇게 누구 죽이고 저렇게 돈 빼앗으면 저렇게 평생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채찍에 맞고 평생 저렇게 일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뭘 느끼는 거야? 그렇지. 공포감. 일반 시민들은 요 공포감을 느낄 때 느껴야. 난 절대 아무리 저 범죄 저질러서 안 되겠다. 나도 저렇게 평생 채찍에 맞으면서 저렇게 일하면서 살 수 없지. 이걸 느낄 때 일반 시민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사용하자는 거지. 그 당시 사용. 크게 사용을 그 당시 어떻게 사용해? 자, 사용하면 비교해봐. 그 당시 18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사용 집행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 위에 올라가지고 목 이렇게 맞추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는 거 그거지?
그렇지. 교수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어. 또 하나는 있잖아. 그 저기 뭐야? 이 몸을 있잖아. 여기는 어떤 말. 내 동서남 네 방향으로 말이 달려가. 몸이 어떻게 될까? 가만히 웃을 때가 아니야. 몸이 거의 뭐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사지를 절단하는. 사지를 절단하는. 어디에서? 그 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수레. 말이 끄는 수레가 있거든. 그 수레형이라고 해요. 그 수레. 말이 끄는 수레가 동서남북에서 다 가가지고 사지를 절단하는. 오케이. 근데 이거를 백화점 언급을 하면 이제 이게 저 멀리서 이제 교수대에서 목이 잘린 사람을 봐. 그리고 저 멀리서 이제 사지 수레가 끄는 말에 의해서 사지가 절단되는 것을 가까이서 볼 수 없잖아, 그렇지? 저 멀리서 딱 봐. 그러면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와 저렇게 목이 댕강 떨어지다니. 그다음에 저렇게 팔다리가 저렇게 떨어지다니. 처음에 뭘 딱 받게 돼? 어떤 인프레션? 엄청 어떤 인상을 받아? 엄청 어떤 강한 인상을 받을까? 강한 충격을 받을까? 아니면 그냥 감당할까? 강한 인상을 받겠지, 그렇지?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아.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아. 아주 이거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주 강력한 인상. 오케이. 또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주 뭐? 서연아 이거 뭐가 되지? 아주 강렬한 인상을 받는 거야. 오케이. 시리어스. 아주 강력한 인상을 받아. 근데 이 처음에 이 공포감이 딱 들다가 머리가 직 잘려, 팔려서 직 잘려, 공포감이 들다가 근데 이 공포감이 처음에 딱 들다가 나중에 어떤 감정이 여기 딱 들어오냐면 저렇게 이웃집 사람 죽이고 저렇게 돈 빼앗아가 저 나쁜 놈이라고 하는 뭐 어떤 감정이 들어와? 누가 들어와? 분노. 저렇게 이웃집 사람 죽이고 돈 가져간 저 나쁜 놈. 오케이. 그리고 다른 말 하면 돈을 위해서 저렇게 남의 생명을 죽이다니 저런 천하의 못된 놈이 있나? 라고 하고 하는 어떤 마음? 저렇게 천하의 나쁜 놈 저렇게 돈 때문에 저렇게 사람의 생명을 죽여? 이웃집 같이 지내던 사람의 생명을 죽여 저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하는? 돈 때문에 저렇게 사람 죽인 저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뭐하는? 돈만 추구하는 어떤 놈? 뭐하는 마음? 경멸하는 마음이 생긴다. 오케이. 근데 요게 있잖아. 좀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들냐면 아이고 참 근데 우리 집에서 저 사람 정말 밤낮 없이 일해도 가족들 아무도 먹지도 못하고 맨날 가족들하고 그 곰팡이 핀 빵 부스러기 먹고 그 다음에 맨날 아기들이 배고프다고 저렇게 맨날 울고 아내하고 같이 저렇게 그 오두막집에서 저렇게 맨날 아이들이 배고파서 울다가 결국에는 저 부잣집 가가지고 저기 신분이 높은 사람 저렇게 곰팡이 핀 빵 같은 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렇게 죽이고 저 사람 자기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마음? 약간 어떤 마음? 가난한 사람들이 보는 목격자들은 대부분 다 신분이 높은 사람일까 좀 이 사람하고 비슷한 가난한 사람들일까? 가난한 사람들이 보면서 에휴 나도 저렇게 저 사람처럼 곰팡이 핀 저런 빵을 먹었지 에휴 저 사람 결국 저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저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 서연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이 마음을 보고 우리 뭐라고 그래? 이 마음을 보고 뭐라고 그래? 연민의 마음이 들더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과 뭐 하는 마음? 동정심이 들더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분노, 경멸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요게 뭘 능가해버려? 공포를 능가해버리더라는 거야. 처음에 약간 공포감이 들려고 했는데 들다가 저 사람에 대한 저 생명을 죽인 놈에 대한 분노 그다음에 경멸감. 우리도 TV 뉴스에 막 이렇게 살인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처음에 사람 여성을 저렇게 죽이다니 공포감이 들다가 나중에 왜 지금 못된 놈 하는 분노가 들다가 저 사람을 경멸하는 마음이 들다가 나중에 어떤 사람 보면 너무 어렵게 살다가 저렇게 저렇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렇게 했구나 하는 어떤 마음이 들 때도 있다. 서연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고 연민 동심 들 때가 있는 거야. 백화리아는 요때 요게 형벌의 기준이라는 거야. 요게 공포감이 다른 감정에 의해서 덮어지지 않는 그게 바로 살인한 사람에 대한 뭐다? 어떤 형벌? 요 공포감까지 만드는 거야. 어떤 형벌? 그렇지. 종신노역형이 여기까지 나와. 종신노역형. 요거는 그 사람에게 저렇게 평생 저렇게 묶여가지고 저렇게 일하는구나 하는 공포감. 근데 어떤 형벌은? 서연아 어떤 형벌은? 종신노역형을 넘어서는 어떤 형벌은? 사형은 공포를 넘어서린다는 거야. 어떤 감정이? 분노, 경멸감, 연민, 동정심이 공포를 넘어서린다는 거야. 그거는 이 감정이 공포감을 넘어서리면 범죄를 안 저지르려면 형벌을 안 받고 범죄를 안 저질러서 일반 시민들에게 뭐가 되려면 유익하려면 뭘 느껴야 돼? 공포를 느껴야 돼. 그게 바로 무슨 형벌? 종신노역형. 근데 사형은 그 공포 대신에 어떤 감정이 공포감을 넘어서버려? 분노, 경멸감, 연민, 동정심. 그럼 이거는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없다는 거야. 어떤 형벌은? 서연은 어떤 형벌? 사형.
효과가 없어. 왜? 공포감을 다른 감정이 너무 쏠리기 때문에. 세연아 오케이? 그래서 일반 시민에게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 공리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오케이? 이해되지 그치?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그래서 사용이 있잖아. 유용한 유익한 그런 형벌이야 아니면 무익한 형벌이야. 서연아 어느 쪽? 사용은 유익한 형벌이다 무익한 형벌이다? 그렇지 무익한 형벌이지 그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연이 있잖아. 사람의 마음을 잔혹하게 나 결국 사연 당했구나. 그래서 그냥 이제 막 죽이는 거야. 한 명 죽였다가 난 이왕 죽을 거 막 죽이게 되는 거야. 오히려 사람들을 뭐하게 한다? 뭐하게 한다? 서연아 뭐하게 만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잔혹하게 하는 거야. 더 형벌을 주시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건 유익한 거야? 오히려 해가 되는 거야? 해가 되는 거야? 오히려 해로운 거야. 자, 오케이. 그럼 사용은 해가 되는 형벌인 사용을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야기. 계속 사용이 해롭다, 유용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사용제를 어떻게 하자? 폐지하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범죄자에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도 있잖아. 사람이 좀 마음이 온화하고 마음이 관대하고 마음이 온순한 게 좋은 거야? 아니면 잔인한 게 좋은 거야? 온순한 게 좋은 거지, 그치? 근데 남을 죽이는 걸 자꾸 피 흘리는 거, 이런 걸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 점점 안 좋아지지, 그치? 근데 살인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사람이 막 사지가 찢어지고 목이 잘리고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 구경꾼의 마음도 일반 시민들, 그걸 보는 일반 시민들의 마음도 어떻게 돼? 점점 잔인해진 거야. 일반 시민들, 그걸 보는 일반 시민들도 잔인해진 거야. 그리고 마음이 점점 이렇게 아주 감수성이 유연한 감수성이 아니면 감수성이 진짜 무뎌지는 거야. 무뎌지는 거지. 일반 시민들도 잔인해져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게 유익한 거야? 해가 되는 거야? 해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일반 시민들에게 형벌의 목적은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 게 형벌의 목적이다? 일반 시민에게. 그런데 사형은 일반 시민에게 오히려 뭐가 된다? 해가 된다. 그 사형은 어떻게 하자? 폐지하자. 오케이. 그러면 사형을 폐지하고 대신 무슨 형벌을 하자고 했지? 그렇지. 종신노역형을 하자는 거야. 이게 핵심이거든. 사형 대신에 살인한 사람을 뭐 하자고? 종신노역형 하자고 했다는데 그러면 백화점 이런 줄 하거든. 자. 그 당시에는 살인한 사람을 뭐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어? 사형하는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지, 그치? 근데 북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종신노역형. 사람 안 죽여도 사람이 이렇게 서연아. 사람 어떻게 죽였다고? 살인한 사람 어떻게 죽였어? 요수대 그 다음에 수레에 끌고 죽였지, 그치? 근데 그렇게 안 죽여도 종신노역형만 시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뭐 이상? 사형 이상. 그래서 사형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굳이 왜 사람 죽여? 보는 사람들 오히려 잔인해지고, 그치? 마음이 깜빡해지고. 오케이? 분노, 연민, 동정심 생기고 공포감 안 생기고. 종신노역형 하면 공포감으로 이제 범죄를 안 저지르게 될 건데 오히려 사형시켜서 사람들이 분노나 경멸감, 동정심, 연민 생겨서 오히려 범죄 예방에 도움이 안 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요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쌤 질문. 사형은 유익성이 있다. 백하리 OX. 왜 X다? 해야 되겠네. 유익함이 없어. 그래서 사형제를 뭐 하자? 해야죠. 근데 서연아, 요 표현 안 봐. 종신노역형의 사형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종신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형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신노역형의 효과를 보고 사형을 폐지해도 된다는 말이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종신노역형의 사형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요 데카리아의 표현은 사형도 효과가 있다는 말이니? 잘 이렇게 봐라. 얘들아 지금 잘 봐. 종신노역형 지금 사형만 효과 종신노역형 그거 아무 효과 없어. 사람 죽였으면 사형해야 사람이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살인 안 하게 돼. 그래서 살인이 진짜 효과 있는 형벌이니까 사형이 진짜 효과 있는 형벌이니까 사형해야 돼 라는 사람들이 그 당시 대부분이었거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베카리아가 아닙니다. 종신노역형도 당신들이 효과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형 이상의 효과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 말은 사형제를 하자는 말이야, 하지 말자는 말이야. 하지 말자. 그러면 요때 요 표현의 원래 의미는 사형이 효과가 있다는 말이야. 사형은 효과가 사실은 없다는 말이야. 사실 없다는 말이지, 그치? 근데 이게 약간 논란이 있는데 평가원에서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 자, 베카리아가 종신노역형 이야기하면서 종신노역형은 사형 이상 효과가 있다. 사형 이상 효과 있어? 그러면 사형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말이네. 이렇게 출제했던 사형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말이네. 근데 그거보다 그 효과 있는 게 뭐다? 종신노역형이라는 말이네. 이렇게 출제를 했거든. 오케이. 서연아, 이러면 사실을 맞다 틀리다. 사실 틀리지. 사실 아니지. 베카리아의 큰 맥락은 사형제가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사용제.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유용하지 않다. 그래서 사용제 뭐하자? 폐지하자. 요 입장이거든. 근데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 속에 그 당시 뭐만 효과 있다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요 표현은 지금 사용제만 효과 있다고 살인을 막는 데 효과 있다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야 종신호흡도 그 이상의 효과가 있어 라고 한 것이 사형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의 의미는 사실은 어때? 아니잖아. 그치? 근데 평가를 출제하실 때 어느 정도 사형 이상의 효과? 그럼 사형 효과가 있다는 말인데 이렇게 출제했단 말이야. OX? 그렇지. 사실은 X지만 기출문제 풀 때는 사형 효과가 있다고 풀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평가 문제 풀 때 사형도 효과 있다고 푼다 없다고 푼다? 사형은 어떻게 풀래? 자, 평가 문제에 사용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O를 풀래, X를 풀래, 사용은? 왜? X! 와, 거의 서인이 아니야. 시험 수능보다는, 대학 입학보다는, O로 바뀌었어? 네. 일단 대학 입학이 제일 네. 중요한, 일단 대학 입학하고 보자. 그래서 일단 평가에서 문제 낼 때는 베카리아는 사용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사용도 어느 정도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유용성이 있다고 풀자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약간 논란이 있지만 일단 이렇게 풀자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 우리 근데 요 정도까지 하면 베카리아 문제를 어느 정도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사용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요런 측면에서 평가에서 출제 이렇게 해석하고 출제를 해왔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자. 오케이, 서연아 요거 이해되지, 그렇지? 베카리아 요 정도 하자. 요도에도 베카리아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이것으로 우리 베카리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우리 발라졌어. 오랜만에 우리 발라졌어. 자 그럼 잠깐만 쉬고 바로 우리 칸 들어가자.